오늘 알려드릴 거는 정말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우리 매장은 대표 키워드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주제로 제가 어떻게 사장님들이 내 매장의 대표 키워드를 찾아야 되는지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셔가지고 우리 매장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라고 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 대표 키워드죠, 그죠? 자, 대표 키워드 뭘로 해야 될까요? 대표 키워드 너무 어려워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은데 사실 이 대표 키워드가 딱 어떻게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표 키워드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이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공략을 해서 허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대표 키워드를 활용해서 노출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론적으로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대표 키워드가 노출이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대표 키워드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사장님들께 제가 알려드려야 되니까 저 나름대로의 분류를 해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공략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사장님들께서도 이걸 보시고 우리 매장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런 키워드를 내가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고 아시고 실제로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건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 키워드 하나만 제대로 세팅해도 정말 수천 명의 신규 고객을 추가로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 키워드를 그러면 제대로 못 잡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제가 딱 비교를 해드릴게요. 왼쪽은요 강남 복구 펌이고요. 오른쪽은 강남 복구 염색이에요. 자, 한 분은 복구 펌을 대표 키워드로 잡으셨고 한 분은 복구 염색을 잡으셨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강남 복구 펌은요 대표 키워드를 여기 적어 넣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강남 복구 펌 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알아서 복구 펌 잘하는 디자이너들을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왼쪽은. 그런데 강남 복구 염색은 어때요? 왼쪽 화면이 안 나오고 오른쪽 화면이 나오죠. 오른쪽 화면은 뭐예요?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뭐냐? 내가 대표 키워드에 강남 복구 염색을 넣었다면 이 복구 염색을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내 플레이스를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펌이냐 염색이냐 이거 하나 바꿨는데 복구 펌을 넣은 매장은 대표 키워드에 효과를 볼 수가 없고 복구 염색을 넣은 매장은 대표 키워드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키워드가 정말 수만 가지가 됩니다. 지금 대표님 대표 키워드도 분명히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대표 키워드를 수정해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매출을 올리는 사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라퍼스트 미용실, 하나는 곡반정동 미용실. 라퍼스트 미용실 꼭 미용실뿐만 아니라 뭐 카페, 맛집 똑같습니다. 라퍼스트라는 이름의 상가가 있습니다. 여기 곡반정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라퍼스트에서 만날래? 우리 오랜만에 라퍼스트 갈까? 라퍼스트 가서 뭐 커피 한잔 할까? 머리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코엑스 같은 거죠, 그죠? 이 곡반정동에 있는 분들한테 여기가 코엑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검색하는 분들이 이만큼이나 있다는 거죠. 이게 1년을 따지면 6천 건이 넘어요. 자, 근데 이 키워드 검색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왼쪽에는 실제로 우리 흔히 하는 곡반전동 미용실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죠? 화면이 나오죠. 여기에 한 300개 정도 되는 미용실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퍼스트 미용실은 어떤가요? 라퍼스트 미용실은 딱 5개만 나옵니다. 여기에.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시흥 백오동에 있는 라퍼스트라는 이름의 미용실이 나와요. 자, 그럼 네이버는 이거를 뭐라고 인식하고 있냐? 라퍼스트라는 상가에 있는 미용실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라퍼스트인 미용실을 찾는구나 라고 네이버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네이버가 생각을 하니까 먼저 라퍼스트라는 이름의 미용실을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실제 고객들은 어떻게 검색을 하냐? 나는 라퍼스트라는 곡반전동에 있는 라퍼스트라는 상가에 있는 그쪽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찾겠어 라고 검색을 하는 키워드란 말이죠. 그러면 이 300개의 곡반정동에 있는 미용실 중에서 이 4군데만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 군데는 왜 노출되느냐? 대표 키워드에 라퍼스트라는 단어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한 달에 이만큼 되는 거예요. 1년이면 6천 건이 넘어요. 이 6천 건이 넘는 트래픽을 이 네 군데의 미용실이 나눠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역에 있는 미용실 여기 아무 곳이나 대표 키워드에 집어넣으면 1페이지에 여기도 노출이 되겠죠. 하지만 대표 키워드에 라퍼스트라는 단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용실들은 나머지 295개의 미용실은 노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듯 제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 우리 지역의 대표 키워드는 내가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구나, 내가 이 대표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대표 키워드 분류를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분류하느라 굉장히 머리가 아팠는데요. 첫째, 지역형이 있어요. 지역형 대표 키워드. 그리고 둘째, 업종형 대표 키워드가 있어요. 지역형은 뭐냐? 첫째, 행정구역. 둘째, 교통지점. 셋째, 랜드마크. 넷째, 상권 별칭.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업종형은 뭐냐? 일반 업종, 그리고 방문 목적, 메뉴 이름, 특수 조건.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눠봤어요. 자, 이거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우리 지역에, 우리 매장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 지역형 키워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키워드죠. 뭐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는 대표 키워드에 거의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다만 신도시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적용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아직 논현동이나 뭐 유명한 동네처럼 딱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략을 해도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 키워드뿐만 아니라 업체명에 그 지역 키워드 넣는 것만으로도 노출이 잘 되죠. 예,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뭐 논현동 이런 것처럼 이미 많이 알려진 동네 같은 경우는 대표 키워드의 효과가 별로 없다. 둘째, 교통 지점이 있습니다. 보통 지하철이죠, 그죠? 자, 요거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동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방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키워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강남역, 합정역, 판교역, 서울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보통 강남역 같은 경우는 대표 키를 내가 넣는다고 해서 다른, 예를 들면 강남역 카페라는 거를 대표 키에 넣는다고 해서 강남역에 있는 카페들은 노출이 안 되고 나만 노출된다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 있죠. 버스터미널, 무슨 IC, 무슨 사거리 이런 것들은 실제로 대표 키워드에 적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렇게 근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정한 키워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넣었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몇 번 출구 이 단어로 검색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실제로 이런 키워드를 같이 넣었을 때 내가 이걸 검색하는 분들한테 내가 먼저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거리 앞에 뭐 어디 사거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지역도 사거리 이름을 붙였을 때 나만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워드가 꽤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랜드마크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방문객들이 찾기 쉬운 랜드마크예요. 자, 랜드마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관공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시장, 공원, 호텔, 아파트, 상가 이름 이런 거예요. 자, 관공서 뭐냐? 강서구청 이런 것들이죠, 그죠? 자, 강서구청 카페, 강서구청 미용실, 강서구청 네일샵, 강서구청 헬스장 이런 식으로 대표격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해당되는 이렇게 노출되는 곳이 꽤 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이 있어요. 무슨 시장. 그리고 코에스 같은 이런 큰, 그죠? 상가라고 볼 수 있겠죠. 큰 랜드마크 또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또는 경희대처럼 학교, 대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헬리오시티 같은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근처에 또 유명한 공원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장미공원처럼. 네, 제가 실제로 이 장미공원 제 책에 적혀 있죠. 장미공원을 집어넣었을 때 실제로 우리만 노출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라퍼스트 같은 상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참고하실 게 실제로 경희대 카페, 경희대 맛집 이러면 사실 대표 키워드에 잘 안 걸리죠. 근데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후문, 정문, 동문, 서문. 학교 보면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후문, 정문, 뭐 동문, 서문 이렇게 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많아요. 사실 학교가 보통 대학교들이 넓다 보니까 정문에서 만날지, 서문에서 만날지, 후문에서 만날지 사람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때는 경희대 후문 맛집, 경희대 후문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붙였을 때 대표 키워드에는 적용이 잘 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만약에 근처에 대학교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대표 키워드를 붙여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상권 별칭이 있어요. 상권. 이건 뭐냐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자주 쓰거나 미디어에 노출돼서 딱 만들어진 별칭이죠. 대표적인 게 가로수길, 그죠? 열리단길, 경리단길, 세로수길,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7호광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지역 주민들이 쓰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센텀시티, 동탄에도 1동탄, 2동탄 이렇게 사람들이 불러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키워드들을 우리가 찾아서 넣으면 되겠죠. 이거는 사실 이 지역 주민들이 아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이 아는 키워드들을 사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이런 지역을 설명하는지 잘 찾아보시면 반드시 이런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업종형 키워드가 있어요. 자, 아까는 지역이었잖아요.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는 키워드에 네이버의 허점을 공략해서 내가 그쪽에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 업종, 내가 하는 업종에 대한 네이버가 좀 놓치고 있는 그런 허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첫째, 일반적인 업종이 있습니다. 뭐 카페, 미용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대표 키워드를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대표 키워드에 우리 메인 키워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내가 공략하고 싶은 카페, 예를 들어서 나는 역삼역 카페에서 무조건 상위 노출을 하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역삼역 카페는 무조건 대표 키워드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역삼역 카페를 대표 키워드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꼴찌하던 매장이 1등으로 올라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점수는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나의 공략 키워드가 아닌 나머지를 이런 식으로 네이버가 놓치고 있는 키워드를 공략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둘째, 방문 목적이 있어요. 이 방문 목적은 뭐냐? 우리 고객들의 특정한 상황 그리고 목적에 따라 검색되는 키워드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점심, 저녁, 아침 식사, 회식, 외식, 혼밥, 단체 모임, 숙소지만 출장, 그리고 단체 모임이나 어떤 외식이기도 하지만 상견례, 청첩장 모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데이트 코스, 생일 파티, 드라이브 코스, 소개팅,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의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을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벚꽃 축제가 열리겠죠, 그죠? 곳곳에 벚꽃 축제가 열리면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검색량이 쭉 올라갑니다. 그 벚꽃 축제 이름을 내 대표 키워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 나도 같이 노출되는 경우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키워드는 그 일주일, 2주 안에 그 기간 동안 검색량이 뭐 100건, 200건, 1000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수십만 건, 많게는 수백만 건의 검색량이 나와요. 그 단지 한 1년에 한 1주, 2주 정도만 그 키워드를 공략을 하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땡땡 벚꽃 축제가 있다. 그러면 그 기간만큼 대표 키워드에 땡땡 벚꽃 축제라는 걸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검색했을 때 우리 매장이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 꼭 해보세요.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찾으셔가지고. 자, 이렇게 방문 목적, 요게 사실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어디 지역의 점심, 어디 지역의 아침 식사, 어디 지역의 외식, 어디 지역의 청첩장 모임, 어디 지역의 생일 파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키워드,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상권이 발달되고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는 이런 키워드를 추가하시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셋째, 메뉴 이름입니다. 메뉴 이름. 이거 뭐냐면 우리 매장이 판매하는 메뉴인데, 파스타, 탕수육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런 키워드는 사실 잘 안 되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유행하는 트렌디한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예전에 한때 하이볼이 한창 유행했었잖아요. 그때는 하이볼 하는 매장이 그렇게 초반에는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하이볼 검색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연남동 하이볼, 홍대 하이볼 이러면 그때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네이버가 이거를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리를 못하는 상태에서 대표 키워드의 하이볼을 넣은 매장들이 다 노출이 됐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새롭게 떠오르는 키워드를 내 메뉴에 넣고 그거를 대표 키워드까지 넣으면 아주 정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그 트렌디한 키워드의 유입을 내가 다 가져올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또 뭐 미용실 이런 게 있죠. 빈티지 펌 같은 거. 예, 이런 거 요즘 한창 유행하는 펌 이름인데 이런 것들은 대표 키워드를 넣지 않으면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강남 빈티지 펌 이런 식으로 막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빈티지 펌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는 그거잖아요. 이 미용실이 빈티지 펌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이버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대표 키워드에 빈티지 펌을 이라는 키워드를 넣으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아 너는 빈티지 펌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 빈티지 펌 검색했을 때 이 매장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최근에 유행하는 펌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이어드 컷, 단발 펌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예, 그런 것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만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되는 키워드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를 계속 해보셔야 된다. 이런저런 키워드 넣어보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우리 이 키워드에 이 지역의 키워드는 되고 이 지역에 예를 들면 강남 레이어드 컷은 안 되는데 뭐 강남역 레이어드 컷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검색을 테스트를 해보면서 우리 매장을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대표 키워드를 찾으시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구 펌은 안 되는데 복구 염색은 되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속눈썹 연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내성 발톱 교정 이런 걸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것들이 생긴 지가 크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네일샵 중에서도 예를 들면 강남역 네일샵 했을 때는 뭐 대표 키워드가 적용이 안 되지만 강남역 내성 발톱 이런 거 했을 때는 아직 네이버가 여기가 내성 발톱 교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때는 내가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이거 외에도 여기는 뭐 뷰티샵 맛집이지만 그 외에도 뭐 체형 교정이라든지 아이폰 배터리 교체 업체라든지 물론 싱크대 막힘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 대표 키워드를 집어넣느냐 안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노출이 되고 안 된다. 근데 실제로 고객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객은 검색하는데 대표 키워드에 넣은 업체만 나오니까 경쟁은 줄고 그리고 검색한 고객들은 어차피 그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표 키워드를 안 넣은 업체들은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데이트는 대표 키워드가 안 되는데 데이트 코스는 현재 가능합니다. 제가 어제 해보니까 데이트 코스는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쵸, 강남 복구 염색이라고 넣는 게 좋아요. 예, 강남 복구 염색 앞에 지역을 붙여가지고 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표 키워드가 저렇게 검색되는 곳은 그냥 그 키워드 자체로 노출시켜주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특수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특수 조건. 이건 뭐냐? 고객이 정말 특수한 조건을 걸어서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예, 가격, 이벤트, 아니면 시설, 조건 검색하는. 뭐요? 가성비. 나는 맛집인데 가성비 맛집을 갈 거야. 무제한. 나는 고깃집인데 무제한으로 주는 고깃집을 갈 거야. 24시간 되는 곳을 갈 거야. 술집인데 룸 술집이죠. 룸 술집이 뭐냐? 술집 안에 룸이 있는 곳. 나는 오붓하게 룸에서 대화하기를 원해. 그리고 룸이 있는 술집을 갈 거야. 애견 동반, 1인실, 대형, 뭐 한강뷰, 오션뷰, 그리고 뭐 코스 요리. 나는 식당을 갈 건데 코스로 된 곳을 갈 거야. 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키워드 있죠. 외식도, 이건 외식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외식인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코스 요리가 코스로 나와야 돼. 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리고 파티룸, 그 아이랑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갈 수 있는 곳. 이런 그런 아이가 있는 어머님들 이런 식으로 많이 검색을 해요. 그리고 뭐 노키즈존, 그리고 현지인 있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은 키워드는 현지인을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현지인, 그리고 내돈내산, 그리고 콜키지 프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콜키지 프리도 뭐예요? 나는 콜키지 프리가 가능한 곳을 갈 거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와인들이 있어. 이 와인들을 사람들이랑 같이 먹고 싶어. 그런데 콜키지 프리가 되는 곳을 갈 거야. 그래서 어떤 지역에 홍대 콜키지 프리, 연남동 콜키지 프리, 뭐 용산 콜키지 프리 검색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콜키지 프리 하는 업체들은 만약에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대표 키워드에 저걸 넣은 업체만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머지 예를 들면 5개가 나온다. 그럼 나머지 100개가 있다. 그러면 95곳은 콜키지 프리로 검색하는 사람들을 내 고객으로 받지 못해요. 그 5개가 나눠 가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이 먹혀요. 그래서
무조건 이 키워드를 다 넣어 보셔야 돼요. 이런 조건, 고객들이 특정한 조건을 따지는 그런 가게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도대체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어떻게 찾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찾을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컨설팅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첫째, 키워드를 다 찾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건 될 만한 키워드다라는 거를 먼저 추출을 합니다. 셋째, 그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먼저 검색을 해봐요. 넷째,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거는 될 것 같다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적용한 다음에 모니터링을 계속해요. 네, 요거를 제가 차례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키워드 리서치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형, 지역형 이런 키워드를 먼저 찾습니다. 어떻게 찾느냐?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아니면 마피아넷 이런 데서 찾아요. 마피아넷이 연관 키워드 찾기에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제가 찾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경쟁 매장은 대표 키워드를 어떻게 적고 있나 이거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경쟁 매장의 대표 키워드를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는 대표 키워드인데 그 업체는 그걸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콜키지 프리 예를 들었죠. 나는 콜키지 프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 대표 키워드를 봤더니 누가 콜키지 프리를 하고 있어. 콜키지 프리는 대표 키워드 내가 미처 생각 못한 키워드란 말이죠. 그럼 내가 해봐요. 연남동 콜키지 프리 쳐봐요. 그러면 그 업체는 노출되는데 나는 노출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도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는 뭐냐면 두류동 맛집, 내당동 맛집 이런 키워드였어요. 대표 핵심 키워드가. 자, 검색을 해봤더니 연관 키워드에 쭉 나왔습니다. 쭉 나왔는데 갑자기 7호 광장 맛집이 있는 거예요. 7호 광장 맛집이 뭐지 도대체?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까? 하고 봤더니 이 지역 내당동에 있는 그 지역에 그 광장타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를 예전에는 7호 광장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사실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하지만 그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450건이잖아요. 그죠? 1년이면 5,000건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 키워드를 보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 7호 광장 대표 키워드를 넣은 업체들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찾는 방법. 연관 키워드로. 둘째, 실제로 다른 업체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요거는 뭐 아시는 분은 요즘 많이 아시던데 일단 경쟁 매장, 우리 지역 키워드에 경쟁 매장을 먼저 플레이에서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프레임 소스를 봅니다. 그래서 프레임 소스에서 컨트롤 F를 찾기, 요게 찾기인데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어떤 단어를 찾으실 거예요 라고 나와요. 거기에 키워드 리스트라고 집어 넣으면 노출이 됩니다. 이걸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판교역 맛집, 내가 판교에 있어. 그런데 요 업체에 예를 들면 이 업체에 뭐 대표 키워드가 궁금해. 다른 곳은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이 업체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이렇게 프레임 소스, 요거를 프레임 소스를 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근데 뭐 이렇게 코드가 막 나열되어 있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까 제가 컨트롤 F라고 그랬잖아요. 컨트롤 키랑 F로 누르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이 중에서 단어를 찾을 수 있는 이제 쉽게 말하면 단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찾기 버튼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 단어 키워드 리스트라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 업체의 대표 키워드에 뭐라고 적었는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커리, 카레, 치킨 이런 메뉴를 집어넣었고요. 판교 점심.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아브뉴 프랑. 아브뉴 프랑이 뭐냐면 그 상가 이름이에요. 그럼 아브뉴 프랑 맛집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키워드에 우리가 걸리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거 몰랐잖아요. 저는 이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걸 처음 들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컨설팅 할 때 이런 걸 다 찾아보는 이유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들은 여기에서 장사를 하시잖아요. 장사를 하시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판교에서는 점심을 많이 먹으러 오지 이런 거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는 건데 사장님들은 그 지역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단어,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그거를 실제로 검색해보시고 맞는지 아닌지 이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구나. 그럼 알 수가 있겠죠. 키워드 숫자를 보면. 키워드 검색량을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실제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봤더니 야 이거는 대표 키워드 넣으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냥 맛집 했을 때랑 이거랑 순위가 다르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내 대표 키워드에 집어넣어 보는 거죠. 집어넣었는데 된다. 그러면 그걸 유지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키워드로 또 수정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키워드 후보를 쭉 추출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 적어요, 저는. 다. 엑셀 파일인데 다 적는데, 적은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좀, 이 키워드는 될 것 같아. 아니면 이 키워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먼저 좀 분류를 합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제가 7호광장 맛집을 실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봤단 말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보통은 사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보통 5개가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죠? 예, 5개가 기본적으로 나와서 30개의 매장이 대부분 여기 노출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2개밖에 없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런 키워드는 대표 키워드를 집어넣어야지만 노출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요건 뭐예요? 아까 제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목적. 코스 요리 같은 경우는. 그죠? 조건을 건다 그랬죠. 나는 코스 요리 되는 곳만 갈 거야. 이런 키워드는 뭐예요? 정말 뾰족한 키워드잖아요. 나는 그냥 식당 아니라 코스 요리가 되는 식당을 갈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코스 요리를 한다. 내가 어떤 코스가 있다 라고 한다면 코스 요리를 대표 키워드 집어넣으면 7개인가 8개 중에 하나 우리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을 이렇게 뾰족한 키워드에 경쟁을 하지 않고 나는 노출돼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검색을 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검색량이 얼마나 많은지. 검색량이 예를 들면 0이야.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도 검색 안 하면. 이게 검색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색량을 찾아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면 코스 요리는 540.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6,000건이 넘겠구나. 7호광장 맛집은 아까 한글로 된 7호광장도 있었죠. 그러니까 500. 이것도 한 6,000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표 키워드는 괜찮은 대표 키워드다 라고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내 대표 키워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내가 등록해놓고 이게 실제로 검색했을 때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됐지만 다음 주에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는 네이버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라고. 네이버가 서면에 있는 코스 요리 하는 집을 자기들이 알아서 예를 들면 고객들이 리뷰에 적어준 거를 자기를 토대로 해서 보여주면 되는데 그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를 우리가 그 허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음 주에는 찾아낼 수도 있죠. 저희가 대한민국의 코스 요리 하는 집은 저희가 알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대표 키워드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는 내 대표 키워드가 제대로 노출되고 있는지. 특히 보통 PC로만 하시는데 모바일까지 같이 모바일도 노출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대표 키워드에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대표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그 책에서 예를 들어드린 에스프레소 바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글루텐 프리 케이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앞에 두고 에스프레소 바의 검색량은 적지만 그냥 에스프레소 바를 검색하는 분들은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스프레소 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지역에 있는 에스프레소 바가 아니라 어디에 에스프레소 바가 있으면 난 거기 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글루텐 프리 케이크도 마찬가지죠. 글루텐 프리로 케이크 하는 집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는 글루텐 프리 케이크, 글루텐 프리 빵을 하는 곳을 찾을 거야 이거잖아요. 이분들은 뭐냐면 멀어도 갈 거야 이런 거거든요. 이분들은 꼭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검색을 해봐요. 그런데 내가 대표 키워드에 그렇게 글루텐 프리 케이크라든지 또는 에스프레소 바를 집어넣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매장이 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대표 키워드에 그걸 안 넣으면 내 매장을 안 떠요. 그러면 제가 해보니까 근처에 있는, 제가 여기서 지금 검색을 해보면 막 성수가 나와요. 제가 강남에 있는데 지금 성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에스프레소 바가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대표 키워드 등록 안 해놓으니까 성수, 어디 사당 이런 데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는 내가 지역에 우리 예를 들면 선능력, 에스프레소 바 이렇게 검색하는 키워드는 적을지 몰라도 에스프레소 바라는 키워드 자체를 그냥 검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검색량이 작다 하더라도
넣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커피베리, 영주에 있는 커피베리라는 네, 매장입니다. 이분이 제일 먼저 남겨주셔서 제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이 대표님 매장을 보면 사람들이 가흥동이에요. 그죠? 그럼 보통 가흥동 카페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가흥동 카페를 검색을 해봤어요. 여기는 마페아 넷이고요. 여기에 연관 키워드를 저는 요걸 좀 자주 씁니다. 요 연관 키워드에 영주 가흥동 카페, 자, 이렇게 검색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왜 없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영주 가흥동 카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 보니까 영주 가흥동 택지 카페라고 나와요. 그래서 택지 카페가 무슨 말이지?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래서 영주 택지 카페를 검색을 해봤죠. 택지 카페를 검색했더니 이 지역을 택지 카페라고 고객들은 검색을 하더라는 겁니다. 전 사실 지금 또 왜 택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택지라고 검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를 택지 카페라고 검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택지 카페의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영주 택지 카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색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800건이 나오는 거죠. 1년이면 10,000건이죠, 그죠? 그러면 10,000명이 잠재 고객이 이걸 검색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택지 카페를 검색했을 때는 몇 개가 나옵니까? 몇 개 안 나오죠. 나중에는 보여줄 게 없으니까 공방, 가공식품 이런 게 나옵니다. 키즈 카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커피베리 이잖아요. 여기도 영주 택지 카페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역은. 그런데 이 대표님은 여기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대표 키워드에 택지 카페라는 영주 택지 카페가 없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대표 키워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프레임 소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프레임 소스 보기를 한 다음에 컨트롤 F를 누르고 제가 키워드 리스트를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뭡니까? 여기에 영주 택지 카페라는 키워드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스터디 카페를 집어넣으셨어요. 자, 영주 스터디 카페를 검색해 볼까요? 영주 스터디 카페. 스터디 카페를 검색하면 업종이 어떻게 돼요? 스터디 카페, 장소대요, 독서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카페는 그죠? 예. 물론 이게 다 나오고 나서 아마 카페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이게 다 나오고 나서 카페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스터디 카페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이런 곳을 찾는 거겠죠, 그죠? 제 말은 그러면 여기에 스터디 카페를 빼고 저라면 영주 택지 카페를 넣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주 택지 카페는 이 지역을 카페를 찾는 사람들이 검색하는 검색어고 우리 매장도 여기에 있고, 그러면 1년에 현재 지금 이거를 안 넣어가지고 1년에 지금 10,000명의 잠재 고객을 놓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저는 이 커피베리가 저는 1페이지 안에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교해봤을 때 1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사장님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스터디 카페 키워드, 이 대표 키워드 빼시고 영주 택지 카페라는 키워드를 좀 넣으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도도 보고 여기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아까 영주 가흥동 카페를 검색했을 때 블로그나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이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저는 모르잖아요. 저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막 찾는 거죠. 지도도 보고 여기 와서 지도 열어가지고 근처에 뭐 어떤 뭐 큰 건물이 있는지 아니면 뭐 무슨 관광지가 있는지 아니면 뭐 구청이 있는지 막 찾는단 말이죠. 가흥동 카페는 이만큼 나오는데 봐요. 웃기지 않나요? 가흥동 카페는 검색하면 이만큼 나오죠. 보세요. 거의 200개 가까이 나온단 말이에요. 4까지 있다는 거는. 그죠? 근데 가흥동 카페의 검색량은 70개밖에 안 됩니다. 영주 택지 카페의 검색량은 10배가 넘어요. 근데 택지 카페 검색했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찾아보면 저도 찾잖아요. 저는 여기에 가본 적도 없는데 저도 찾잖아요. 그러면 사장님은 무조건 저보다 더 잘 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